안녕 친구들. 오늘도 숲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같이 둘러보기로 해요. 사슴들이 이제 집 안에 들어와서 앉아있네요. 배가 고픈가 봐요. 그때 본 애들보다는 조금 다르네요. 좀 작죠? 집에 옹기종기 모여있네요. 맛있는 풀을 먹고 있는 것 같죠? 저 한 마리는 어디 가지? 다 쉬고 있죠. 그늘에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저쪽에 안에도 있네. 저기 안에서도 들어가 있네요. 이쪽에 한 마리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싶은가 봐요. 안녕 사슴. 지난번 왔을 때도 저기 앉아 있었는데 오늘도 저기 또 들어가 있네요. 저것을 뺏길까봐 그러나? 다른 친구들은 저 위에서 놀고 있는데 그때 그 친구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굉장히 편안한 곳인가 보죠? 다른 친구들은 저 위에 있는데 그죠? 재밌습니다. 사슴 안녕. 뿔이 진짜 멋있어요. 화살나무엔 어린 노린재들이 햇빛을 쬐기 위해 모여 있네요. 성충이 되었을 때 모습은 이렇고요. 배 부분이 정말 많이 노랗죠? 6개의 다리는 초콜릿색이랍니다. 어린 약충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이번엔 숲에 있는 버섯들을 한번 관찰해 볼게요. 길을 지나다 나무에 빨간색 뭐가 열린 게 보여요. 얘는 뭘까요? 얘는 감버섯이라고 그래요. 울타리처럼 만든 나뭇가지에 주황빛 버섯이 열렸네요. 그런데 요 틈에 여기 다른 버섯도 있네요. 요거는 운지버섯이라고, 얘가 여러 개 많이 피면 구름이 모여 있는 것 같다 해서 운지버섯이라고 부릅니다. 감버섯과 운지버섯 같이 나란히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이게 바로 구름처럼 모여 있는 버섯, 운지버섯이에요. 확실히 알기 전에는 버섯은 먹지 않는 게 좋아요. 만지는 것도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겠죠. 비가 살짝 내린 숲에는 이런 식으로 많은 버섯이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귀엽죠? 색깔도 예쁘고 정말 모양이 다양한 게 많죠? 독버섯이 구분이 안 되니 만지지도 말고 그냥 모습만 관찰하는 걸로 할게요. 바닥에 이렇게 작은 것도 있는데 너무 귀엽네요. 꼬마 눈사람 같은 모양인데 방귀버섯이죠? 살짝 눌러보니 먼지가 살짝 나오는 게 포자가 날리는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나둘씩 열매들도 보이네요. 산초나무 열매고요. 요건 작살나무 열매예요. 나무들이 겨울을 준비하면서 잎사귀를 노랗게 물들이고 있네요. 아기손 모양의 단풍나무 잎이죠. 생강나무도 겨울눈을 벌써 만들었네요. 하트 모양의 잎과 산 모양의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생강나무,
봄이면 노란 꽃을 제일 먼저 피우죠. 이렇게 식물들은 겨울을 서서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깜짝 퀴즈를 한번 내볼 거예요. 초성으로 시작되는 단어가 여기 많이 있는데요. 다 식물의 이름이고요. 요거의 답을 한번 맞춰볼 거예요. 못하는 친구를 연습을 해볼 건데 1번에 니은, 이응으로 시작하는 되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냉이, 봄철에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머지 문제도 풀어봐 주세요. 잠깐 끄고 한 3분 있다가 다시 들려줄게요. 어때요? 정답이 이렇게 나왔나요? 이런 식으로 동물이나 곤충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초성 퀴즈를 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식물에 꽃이 피고 나면 그 자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본 적 있나요? 여기의 모습은 꽃이 지고 난 뒤의 모습이죠. 약간 시든 것 같이 보이지만 이곳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식물에서 열매가 열리고 나면 그 열매를 멀리 퍼뜨리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자손을 퍼뜨리는 방법이죠. 여기 두 사진은 바람에 날려서 퍼지는 식물들입니다. 앞에 그림은 민들레, 뒤에 그림 박주갈이죠. 또 바람에 의해서 날리는 게 단풍나무씨, 솔씨 등이 있죠. 먼저 민들레를 볼까요? 많이 보던 거죠? 요거를 바람을 훅 불어서 씨앗이 날아가는 거예요. 씨앗 하나는 이런 식으로 생겼죠. 옆에 있는 박주갈이는 어떨까요? 열매는 이렇게 생겼고 얘도 바람을 통해서 날아가는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하고 만나서 있을 땐 직접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조금 아쉽네요. 바람에 날려서 자손을 퍼뜨리는 중에 단풍나무 종류죠. 단풍나무 씨앗도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헬리콥터 모양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거는 소나무의 씨앗이에요. 소나무의 씨앗도 이렇게 날개가 달려있죠? 그럼 두 번째, 자손을 퍼뜨리는 방법 중에 이렇게 생긴 친구들 있죠? 굉장히 따가워 보이는데 얘네들은 동물의 몸이나 사람의 옷, 신발에 붙어서 자손을 퍼뜨립니다. 독고마리, 도깨비바늘, 미국 가막살이 종류인데요. 이쪽에 넓은 게 미국 가막살이, 또 하나의 길다란 바늘처럼 생긴 애가 도깨비 바늘이에요. 도깨비 바늘 끝을 보면 이렇게 옷에 잘 달라붙겠죠? 얘는 꼭 낚시 바늘 같이 생겼어요. 또 그 외에 도둑놈의 갈고리 이렇게 생긴 애들도 있어요. 얘네들도 요 끝에 뾰족 나온 걸로 인해서 몸에 붙기도 합니다. 세 번째, 새들이나 동물이 먹고 난 배설에 의해서 또 퍼뜨립니다. 이렇게 팥배나무 열매나 마가목, 좀작살 나무의 열매처럼 작은 열매들을 새들이나 동물이 먹겠죠. 그러면 걔네들을 소화를 못 시키니까 똥을 싸면서 함께 씨앗이 나오는데요. 그렇게 해서 퍼뜨려진 씨앗이 여러 곳에 새싹을 돋게 하는 거지요. 또 이런 방법도 있죠. 무게가 있어서 뚝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러가다 보면 어느 곳엔가 다시 새싹을 틔웁니다. 그런 종류가 도토리, 밤, 그리고 여기 은행 같은 종류죠.
또 5번째, 물에 둥둥 떠서 퍼뜨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에 둥둥 떠서 퍼뜨리는 식물들도 있지요. 연꽃이나 수련 이런 것들은 물가에서 자라면서 물 위에 둥둥 떠서 떠내려가면서 자손을 퍼뜨립니다. 씨앗 본 적 있나요? 여기 연꽃씨는 연자육이라고 부르면서 요 구멍 속에서 나온 거지요. 수련씨는 이렇게 물속에 공기층과 함께 떠내려가면서 씨앗이 퍼뜨려지는 거지요. 그럼 식물은 왜 씨앗을 멀리 퍼뜨릴까요? 엄마 나무 아래에 씨앗이 떨어져 싹이 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볼게요. 엄마 나무 밑에선 햇볕이 가려지겠죠. 그래서 햇볕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 마음껏 가지를 뻗기가 어렵고 물과 양분을 충분히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또 엄마 나무가 병이 들면 그 주변에 같은 종류의 나무들도 같이 병에 들어 전멸하게 되죠. 그래서 식물들은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멀리 퍼뜨리는 거예요. 이제 나만의 리스 만들기를 해볼까요? 이번에 만들기는 크리스마스 때 추리를 할 수 있는 리스예요. 풍경이라고도 하지요. 풍경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보내진 물건은 준비물은 이건데 맞게 들어있는지 볼게요. 꺼내보면 이렇게 도안판이 있고요. MDF 재질의 나무예요. 여기에 예쁜 리스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산타 양말 있죠? 그 다음에 옷걸이 같이 생긴 건 실을 엮어서 소리가 나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 옛날 지붕 밑에 딸랑딸랑 흔들리는 종 같은 게 있죠? 그걸 바로 풍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소리가 굉장히 예쁘게 나겠죠? 먼저 해야 될 일은 요게 있나 확인을 해 볼 거예요. 준비물이 맨 처음에 도안판이 있고 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소리가 날 풍경 막대가 있을 거예요. 자, 예쁜 소리가 나죠? 반짝반짝 너무 예쁘네요. 자, 요걸로 만들기를 할 건데, 크리스마스 리스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집 대문마다 도넛처럼 생긴 리스를 장식해 놓았어요. 서양에서는 이 리스를 행운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관이나 방문에 걸어두면 애군을 막아준다고 믿었습니다. 또 손님을 환영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어서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되지요. 나만의 크리스마스 리스 한번 꾸며볼까요? 풍경의 아랫부분에 달린 이 세막대가 부딪히는 소리가 은은하게 나서 한적하고 고요한 곳에 더욱 분위기를 멋지게 만들어 준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여기 도안판을 예쁘게 색칠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지금 네임펜이 있으니까 네임펜을 이용해서 색칠을 먼저 해볼 겁니다. 색칠을 다 한 다음에 뗄 거예요. 자, 꾸미기를 한번 해볼까요? 색칠을 먼저 해볼게요. 자, 우리 맨 처음에 흐린 색부터 칠해야 되겠죠? 선생님은 노란 종을 만들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색깔을 멋지게 색칠해 보세요. 황금종입니다. 황금종.
바깥 테두리판을 떼고 색칠해도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장화를 해야 되겠죠. 장화 색칠을 한번 해볼게요. 장화도 됐습니다. 이제 묶어보기를 할 건데요. 실을 여기 파란색 실이 있죠? 실을 길이를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네임펜으로 한번 맞춰 볼게요. 이 정도 길이로 자르셔서요. 요거를 4개가 필요하겠죠? 처음에 여기 끝을 잘 맞춰서 여기다 끼우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를 여기 색칠한 옷걸이 같은 부분에 차례대로 묶어줄 거예요. 맨 끝에서부터 이렇게. 두 개를 합쳐서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요. 자, 다음 두 번째 구멍에다 끼는 거예요. 두 번째 구멍에다. 두 끝이
맞추고요.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끝을 묶어주세요. 됐죠? 길이는 친구들이 길게 해도 되고, 이렇게 안쪽은 짧고 바깥은 길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자, 또 다 번째, 세 번째. 네, 다 끼우고요. 네 개의 줄이 이렇게 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길이를 이렇게 네임펜 길이 정도로 잘라줄 거예요. 자르고요. 앞에서 여기다 구멍에다 하나 넣고요. 양말, 산타 양말에 이렇게 넣고요. 또 하나는 이쪽 끝, 반대쪽 끝을 여기다 넣으세요. 그러면 얘가 같은 방향에서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묶어줍니다. 이렇게 들어왔죠? 이렇게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됐죠? 요거 두 개를 요 정도 길이가 오게끔 해서 놓고 묶어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격을 이렇게 맞춰 놓고 여기서 묶으세요. 하나 놓고 하나 놓고 이렇게 또 한번 두 실을 교차해서 이렇게 묶어도 되고요. 두 개를 겹쳐 놓고 동그라미 만든 다음에 이렇게 넣어도 돼요. 묶는 거는 어려우면 친구들이 할 줄 아는 친구들이 좀 도와주세요. 자, 됐습니다. 요 정도만 흔들리게, 요 정도만 매달리게 됐죠? 이렇게 이 정도. 그러면 여기 실 남은 거는 잘라주고요. 됐죠? 그 다음에 풍경막대를 이렇게 해서 다 꼈으면 다 묶었죠. 소리가 예쁘죠. 이렇게 묶은 거를 똑같은 방법으로 실을 네임펜에다 대보고, 네임펜 길이가 15cm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길이로 잘라서 이거하고 위에 낀 거랑 해서 묶어주면 돼요. 이 정도 길이 되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잘라줄게요. 자, 완성입니다. 됐나요? 됐죠? 자, 이번에는 위에 손잡이를 만들 거예요. 손잡이는 똑같은 길이를 잘라서 두 개를 반을 접으세요. 실을 반을 접어서 두 개 겹쳐진 이 부분을
구멍에다 낄게요. 구멍에다 낀 다음에 고리의 끝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끝을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실이 엉키지 않게 이렇게 잘 묶어주세요. 완성입니다. 그러면 친구들 방이나 현관문에 걸어두면 좋겠죠?